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딱딱한 바닥에 앉거나 이제 눕게 되면 골반 닿는 부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통증을 이제 느끼는 환자분의 경우에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제 대둔근 약화와 척추 기립근의 과활성화, 이 두 가지 근육군들이 이제 이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이 환자분은 이제 거실 바닥에 누울 때 골반 부분이 딱 닿으면 오래 누울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대부분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의자에 30분 이상 앉아있을 때가 있죠. 30분 이상 앉아있게 되면 양쪽 좌골 엉치뼈가 눌려서 의자에 제대로 30분 이상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 후부터 이제 이와 같은 증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요.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이미 3개월 정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출산 전에 그럼 이와 비슷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네,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해요. 환자분이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라면 거의 이제 그런 통증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허리 골반의 통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험을 해보지 않은 환자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아주 젊은 분이고 또 이번에 첫 출산인데 임신 중에도 허리 골반 통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병원에 내원했을 그 당시 다리 통증은 없는 상태였고요. 이 환자가 이제 가장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증상 있죠. 거실 바닥에 누울 때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좌골 뼈가 눌려서 아픈, 그리고 또 골반 쪽이 아픈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이것이 이제 가장 해결돼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파버 테스트는 음성이었어요. 뭐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피포 테스트를 했을 때는 포지티브였습니다. 환자가 느꼈던 통증과 비슷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세이크롬이 카운터 노테이션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피포 테스트를 했을 때 환자가 느꼈던 통증과 유사한,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포지티브로 보고 이제 거기에 의미를 좀 두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프론에서 힙 익스텐션을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머슬 파이링 시퀀스를 통해서 시퀀스를 알아보고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했을 때 역시나 1, 2, 3번 순으로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 2, 3번 순으로. 그러니까 햄스트링, 이렉터, 지맥스 이런 순으로 수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번에 보면 햄스트링은 제가 양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쪽 다 따로따로 왼쪽, 오른쪽 힙 익스텐션을 시켜봤을 때 양쪽 다 햄스트링이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타이트니스 스트레칭 검사를 해봤을 때 특히 로어 파이버가 굉장히 좀 타이트니스가 있다는 거를 양쪽 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사지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 다음에 바로 이렉터가 이제 수축이 되는 겁니다. 양쪽 다 왼쪽 오른쪽 힙 익스텐션을 시켰을 때 이렉터가 먼저 이제 머슬이 이제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Gmax가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 그나마 오른쪽이 좀 살아있어요. 왼쪽은 아예 안 되고 오른쪽이 좀 살아있죠. 그리고 왼쪽 QL 머슬, 사이드 라인에서 좀 검사를 해봤을 때 왼쪽 QL 머슬을 눌러봤을 때 텐션이 왼쪽 QL이 좀 높아. 이거에 좀 저는 또 의미를 뒀습니다. 골반 높이 차이는요, 그렇게 좀 골반 높이 차이는 좀 났어요. 사실 왼쪽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요, 골반이 왼쪽 오른쪽 우리가 그냥 그 육안으로 엑스레이로 보지 않고 이렇게 랜드마크를 통해서 손으로 이제 팔페이션을 했을 때 높이 차이가 나도 사실 그것이 이제 QL이나 어떤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펠빅이 라테랄 틸팅 되어 있을 확률도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그 일리움 본 뼈 자체가 비대칭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래서 엑스레이를 많이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졌어요. 예전에는 이 높이 차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뭐 세이크롬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고 룸바는 어떻게 로테이션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좀 막 연쇄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좀 보다 보니까요, 그냥 뼈가 비대칭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반 높이 차이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여기는 정도 순에서 그냥 하나의 정보로 그냥 여기고 치료 방향 설정에 많이 고려되진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인스타 DM으로도 그렇고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힙 익스텐션 할 때 머슬 파이링 시퀀스가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먼저 수축을 하고 2번이 햄스트링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책의 저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책은 그 Gmax와 햄스트링이 거의 동시적으로 수축한다 해도 정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언급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순서대로 수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자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편인데요. Gmax하고 햄스트링이 그 머슬 파이어링 되는 그 순서의 그 시간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수축을 한다고 해서 특히 그게 비정상적인 어떤 증상을 일으키느냐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특히 이제 공부하실 때 또 이런 개념을 처음 또 알아가실 때 조금 이해에 대한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시면 좋고요. 일단 순서는 Gmax, 2번 햄스트링, 3번 햄스트링 다음에 이제 반대쪽 룸바 익스텐서, 그 다음에 동측 룸바 익스텐서, 다음 반대측, 그 다음에 그 소라코 룸바 익스텐서, 그 다음에 동측 소라코 룸바 익스텐서. 3번부터 6번까지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1, 2번이 좀 의미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동시적으로 수축할 수도 있고 1번, 2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수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햄스트링이 수축하는 가운데 Gmax가 수축이 안 일어나는 건 분명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룸바 익스텐서 같은 경우도 뭐 반대측, 동측, 또 반대측, 동측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수축이 일어난다는 점, 이 점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우리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요, 그 해부학에 그 뒤에서 본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이걸로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쪽 다리 익스텐션, 프론에서 한쪽 다리 익스텐션 하면 먼저 Gmax 수축하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넘버링을 매겨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른쪽 힙 익스텐션을 했다 하면 라이트 Gmax가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햄스트링이 수축합니다. 혹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레프트 룸바 익스텐서가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다시 이제 라이트 룸바 익스텐서, 그리고 5, 6번도 역시 이제 순차적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수축하는 그 순서가 프론에서의 힙 익스텐션의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육이 제대로 수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를 볼 때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테스트를 이렇게 했고 이제 치료는 피포 테스트에서 분명히 포지티브 저는 의미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이크롬이 카운터 노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누테이션 방향으로 조금 더 이제 유연성이 나올 수 있도록 라스 테크닉을 적용을 했습니다. 라스 테크닉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말미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 왼쪽 QL머스를 또 이완했고요. 그리고 이제 GMAX 엑서사이즈는 양쪽으로 시켰습니다. 그냥 물론 오른쪽이 조금 의미 있는 수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약했어요, 사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시켰고 역시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GMAX 엑서사이즈를 할 때는 힙 익스텐션을 하는데 사실 1번, 2번은 별개로 거의 동시 수축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래도 큐잉을 할 때는 최대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에 초점을 두게 이제 큐잉을 했죠. 다음에 햄스트링 마사지,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로어 파이버에 좀 중점을 뒀어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때 어퍼 파이버와 로어 파이버 그 스트레칭 하는 방식은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로어 파이버 풀어내서 로어 파이버에 좀 중점을 두고 마사지를 좀 많이 시행을 했어요.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운동을 머슬 파이어링 시퀀스에 따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브릿지에서도 이거를 좀 응용을 했고요. 특히 브릿지에서도 룸바 익스텐서, 그러니까 이렉터 머슬로 브릿지를 하는 게 아니고 GMAX에 중점을 두고 힙 익스텐션을 일으켜서 브릿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룸바 쪽이나 소라식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렉터 머슬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큐잉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브릿지 엑서사이즈 할 때 초점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 대둔근에 초점을 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이 수축이 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펠빅이 좀 로테이션이 조금 일어났어요. 약한 쪽으로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큐잉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을 큰 뼈대로 이제 치료를 했고요. 이제 결과를 보면 2회차 치료까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절차대로 시행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3회차까지 이제 실행을 했는데 이제 3회차에서부터 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변화가 언제 변화가 안 나올 때가 참 고민이죠.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3번까지는 그냥 쭉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1회차, 2회차까지 변화가 없더라도 3회차까지 변화가 없으면 빨리 바꿉니다, 방향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그냥 빨리 저는 인정을 해버리는 편이고요. 3회차까지 유의미한 변화, 그럼 뭘 기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은 환자의 통증을 이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 10에서 9, 8, 7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불편감이 이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도록 했을 때 적어도 30% 이상은 감소되어야 저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저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치료를 했는데 30% 이상이 안 나와? 그럼 방향을 바꾸는 게 나아요. 이건 제 경험적인 어떤 내용인데 한 20%, 4회차, 5회차까지 이렇게 하는데 한 20%밖에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내 치료의 어떤 계획이나 내 평가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무조건 해봐야 돼요. 이거 참고로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4회차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6월 9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이제 6월 8일 밤 11시 45분에 찍고 있는데요. 이제 6월 9일, 바로 이제 내일 수요일 날 이제 5회차 치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속이 되면은 이제 6월 중순경에 이제 졸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엑서사이즈 위주로 지금은 치료를 하고 있고 매뉴얼 비중은 지금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4회차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할 시점에 다다라서는 이제 브리딩 엑서사이즈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이제
PPT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건 사실 기본이니까요. 브리딩 엑서사이즈 하는 방법은 스킬을 조금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또 그와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있고 하니까 호흡과 관련된 내용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도 또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자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역시 이제 대둔근 약화와 척추 기립근의 과활성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세이크럼 포지션 하나 더 넣고 싶었어요. 사실은 세이크럼의 포지션, 근데 사실은 뺐거든요. 왜냐면 이 세이크럼 포지션이 들어가면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펠빅과 관련된 세이크럼 모션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따로 영상을 지금 준비하도록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계속 그게 미뤄지면서 못 올리고 있는데, 펠빅은 펠빅대로 중점적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보려고 해요. 이제 그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위크와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과활성,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과활성 되려면 어떤 그렇게 될 수 있는 환자의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점들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제가 지금 테스트로 여기 설명드려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QL 머슬, 그 다음에 피포 테스트, 프로닙 익스텐션 테스트 했을 때 이제 관련된 근육들, 이 근육들 다 종합적으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제가 테스트로 언급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그냥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치료를 했을지 그냥 딱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까지 되려면 영상을 한번 2-3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영상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치료가 또 원활하게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어떤 정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을 확인하면서 또 이 병원 생활하면서 이걸 또 댓글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댓글 정리하면서 또 제가 조사해서 또 성실하게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하루도 즐기는 치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